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임플란트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특히 이제 잇몸에 고림이 나고 염증이 나서 치아가 흔들거려서 더 이상 식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환자분들의 선택지가 별로 없죠. 그 치아를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임플란트를 할 때 최대한 적게 하고 싶고 최대한 뽑는 치아의 개수를 적게 하고 싶은 건 누구나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쪽이 아파가지고 치아 한 개쯤 임플란트 하겠지 하고 이제 다른 병원을 갔는데, 이제 너무 발치해야 되는 치아 개수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임플란트도 제대로 심고 싶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은 살리고 싶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십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이 이제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요 오셨어요. 오른쪽 아래 어금니는 발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환자분도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상태가 심각해서 치아를 뽑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상태일까, 이제 환자가 본인이 나 이거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치아겠죠. 근데 이제 실은 지금 이쪽 부분을 전부 다 발치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자고 아마 진단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요거는 발치를 하는 게 맞는데 다른 치아가 과연 발치하는 게 맞느냐. 물론 이런 치아들도 다 잇몸병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쓸 수 있는 치아는 최대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는 2개만 발치를 하고 나머지는 잇몸 치료를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환자분 보면은 이쪽 치아가 이미 여기서 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잇몸이 붓고 치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치아도 어떻게 보면은 잇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구강내를 보면 여기는 딱 보더라도 이렇게 절반이 이미 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손가락을 넣고 흔들림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흔들림을 했을 때는 실은 여기에 있는 요 치아도 흔들림이 비정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흔들림이 비정상적이어서 이거를 발치를 할 때 과연 양 옆에 있는 치아를 같이 발치할 것이냐,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2개는 아직은 흔들림 정도가 약간의 흔들림은 있지만 그래도 회복의 가능성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발치를 하지 말고 대신에 임플란트를 하면서 뼈 이식을 잘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뼈 이식을 할 때는 사전에 치주 치료, 치주 수술을 하고 잇몸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뼈 이식을 해야 그 뼈가 달라붙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기로 하고 수술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임플란트 하나 하기로 하고 여기에도 임플란트를 하나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치아가 발치를 하기로 한 이유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치아가 보면은 잇몸뼈 레벨이 요렇게 뼈가 높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치아 하나를 발치를 하면서 이쪽 표면을 갖다가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면서 이쪽을 뼈 이식을 잘 해준다고 하면 요런 옆에 있는 치아가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뼈 이식을 잘 하면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면 요런 치아들이 흔들림이 줄어들고 수명이 증가를 한다. 제가 다른 케이스에서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임플란트를 해야 될 치아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치아들도 살릴 수 있으면 그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치주 치료를 하고 뼈 이식을 동반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했는데 뼈도 굉장히 좋아서 여기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치주 수술, 잇몸 수술 를 먼저 선행해서 표면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뼈 이식을 임플란트 주변으로 충분하게 쌓아 올려주는 게 이 주변 치아가 앞으로 오래 쓰는 살 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뼈 이식을 시행을 했죠. 그리고 이 뒤쪽에 사랑니는 위생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치아의 뒤쪽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발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2주 후에 잇몸이 이렇게 깨끗이 나아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원래는 퉁퉁 부어서 피나고 부었던 잇몸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굉장히 건강한 잇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잇몸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솔직한 조직인 것 같아요.
안쪽에 염증성 원인이 제거가 되면 이 잇몸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고 건강한 잇몸으로 빨리 변하더라. 이제 3개월 되는 시점에 유해 2차 수술된 거는 처음부터 수술할 때부터 2차 수술까지 해버렸으니까 2차 수술은 따로 하진 않았고 체크해주고 이제 레벨에서 인상을 떠가지고 맞춤형 지대주를 형성을 해줘서 최종 보철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하지만 유치아 뽑았나요? 유치아 뽑았나요? 안 뽑았다고요. 그리고 뼈 레벨을 보세요. 이 뼈 레벨이 굉장히 훌륭해졌거든요. 요 주변 치아가 임플란트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잇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주변 치아에 대해서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청소를 제대로 해주고 뼈이식을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 잇몸 관리를 해주고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임플란트 개수가 결과적으로는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땡땡 부어서 잇몸에 피나고 문제가 있었던 분이 지금 이쪽 보면 여기랑 여기가 임플란트죠. 이 주변이 굉장히 잇몸이 건강합니다. 이제 피도 안 나고 음식도 잘 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중요한 건 이런 다른 부위 잇몸도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자, 요 치아가 발치가 됐습니다. 임플란트로 거의 그대로 복원이에요. 복원. 환자분 음식물도 안 끼시고 편안한 임플란트가 됐었고, 이제 여기 뒤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충치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또 안 아프시니까 치료를 미루고 계세요. 자, 이 환자분 보시면 이렇게 해서 거의 반년 이후의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잇몸뼈 레벨이 이런 치아들, 옆에 있는 치아가 잇몸뼈 레벨이 거의 이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보시면 잇몸뼈 레벨이 지금 이 정도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잇몸이 임플란트 2개를 한 것보다 저는 주변 치아 잇몸뼈 레벨이 올라간 거를, 건강해진 거를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 임플란트 하나 해놓고 주변에 대충 해놓잖아요. 그럼 몇 년 후에 또 옆에 것도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쓰고 있죠? 잇몸뼈 레벨이 무려 4년 후까지도 이 정도로 빵빵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치아 누가 뽑자고 하겠습니까? 이제 뽑자는 이야기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부위도 잇몸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임플란트를 함으로 인해서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몸이 붓고 염증이 난다. 이 CC로 이제 오신 분이신데 이쪽 부분이 치아가 거의 깨져 있고 충치도 많이 먹었고 여기가 완전히 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실은 맨 처음 오셨을 때 이쪽 부분이 완전히 땡땡 부어서 잇몸이 붓고 염증이 나는 상태는 맞았죠. 그래서 치주 질환이 있고 특별히 음식물 끼는 거 관리도 잘 안 하고 위생 관리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발치를 지금 이 2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2개는 당연히 뽑아야 되는 건데 어차피 하는 김에 이쪽 부분을 다 그냥 발치를 하자고 한 거죠. 근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발치할 치아의 개수를 좀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2개는 확실하게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주변에 있는 치아가 과연 이대로 써도 되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잇몸에 대한 어떠한 처치를 안 해놓는다 그러면 여기 임플란트하고 여기 임플란트를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몇 년 후에 똑같이 주변 치아가 임플란트로 갈 게 분명했죠. 그래서 제가 이 2개는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이 2개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주변 치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주 질환에 대한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 치주 수술을 병행하고 이 표면을 갖다가 굉장히 깨끗이 청소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요건 어차피 뽑는 거니까 여기에 임플란트를 들어가면서 잇몸이 열리니까 여기 염증을 빡빡빡빡 다 긁어내고 뼈이식을 조금 같이 병행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 레벨이 올라가야 임플란트 수명이 됐든 치아의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변 치아는 수명을 한번 증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환자분이 임플란트도 2개만 하면 되고 다른 치아도 왠지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네 하면서 임플란트 비용이 다른 치과보다 우리 병원이 비싸지만 믿고 진행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하고 몇 년이 지날 동안 저희 병원에 지금 4년째 오고 계시는데 4년째 잇몸뼈 레벨이 과거에 이렇게 시커멓게 세균막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부위들이 뼈 이식한 후에 잇몸 관리를 잘 해줬더니 굉장히 높은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더라. 잇몸 레벨이 증가했다는 거는 그 치아의 수명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치아가 어디 가서 치아를 발치해야 될 정도로 흔들리거나 하지도 않아요. 입안에서 나던 냄새나 잇몸이 붓고 피나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다른 치아에 대한 잇몸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확실히 잘하는 병원도 중요하지만 주변 치아를 얼마나 살릴 수 있고 주변 치아의 수명을 얼마나 높여줄 수 있고 주변 치아의 잇몸 관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게 그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라는 다른 채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지금 치과 일타 닥터 꼬집이라는 채널이고 마이덴TV라는 다른 채널에서 그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채널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